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09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겠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2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임자월 신해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신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자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일간을 먼저 보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분석해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8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신이라고 하는 천간, 어저께 경금할 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금입니다. 자, 어저께 경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같이 신금을 설명했었는데,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저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공부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그래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향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금인 경금은 음금인 신금에 비해서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거운 개념의 쇠가 되죠. 그래서 완철금이라고 해서, 완철금이라고 해서 강철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무쇠 같은 그런 개념인데, 잘 정돈되고 잘 재련된 그런 금이 아니라 땅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과 같은 그런 금이 바로 경금이다. 말로 따지면 야생마와 같은 그런 개념의 쇠가 바로 경금이다라고 하면,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금인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재료를 마친 깔끔한 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석이라든가 주옥이라든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도자기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겠고, 각종 귀걸이, 반지, 장신구, 시계 등등 각종 주얼리 같은 것들 다 신금에 해당이 됩니다. 경금은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과 같다라고 하면, 신금은 그 원철을 가공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어떤 장신구 같은 걸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미 기물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경금하고 신금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 또는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로서 단련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쓰는 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화? 병화라고 하는 것과 정화가 있는데,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화는 병화가 아니라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요. 간목으로서 목생화해서 정화를 도와주어야지만 정화가 강철인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신금은 이미 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화로서 신금을 단련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다시 신금을 화로서 단련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귀걸이, 반지, 예물, 시계, 결혼 반지 같은 거를 토치 불로 지지는 거과 똑같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신금은 화를 다시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조후를 할 때 병화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 물론 조후할 때 병화가 없으면 정화도 쓸 수는 있겠지만, 정화가 신금 옆에 바로 옆에 첩신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신금의 화를 볼 때는 조후의 용도로서 화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단련하는 용도로 병화, 정화를 보는 것은 마땅치 않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관인 임수로서 도세주옥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세주옥이라고 하는 것은, 주옥은 알죠? 각종 장신구를 말하는 것이고, 도세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장신구, 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닦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신금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것은 천간 10개 중에서 임수라야지만 신금을 단련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천간의 임수는 지지로 신중 안에 있는 암장된 신금 안에 임수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해수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간으로 임수는 지지로 신금 또는 지지로 해수가 있다라고 하면 암장된 임수를 꺼냈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신금이 임수 수를 많이 보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수가 왕량해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를 얻어서 신금을 따뜻하게 해주어야지만 금도 따뜻해지고 물도 따뜻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신금으로서의 가치 또는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임수를 대동해야 되는 것이고,
가을이라든가 겨울에 추울 때는 병화를 같이 아울러서 쓰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병화는 신금을 단련하는 용도가 아니라 조후하는 용도로서 병화를 쓴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자월이 되죠.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떤 계절이냐? 일단 절기를 놓고 봤을 때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했고요. 얼마 전 22일 날 동지도 지났고 이제는 이제 한기가 이제 극심한 그런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의 특징이죠. 해자, 축, 월이 모두 겨울이 되죠. 겨울. 그래서 이 해자, 축월은 엄동설한이다. 혹한의 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월, 자월, 축월은 어떤 일간이든 간에 병화를 얻어야지만, 뿌리 있는 병화를 얻어야지만 조후할 수 있다, 따뜻해질 수 있다. 여러분 겨울에 있잖아요. 추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몸도 움츠려들게 되고요. 하다못해 동물들도 겨울에는 겨울잠을 자거나 또는 자기 털을 갖다 털갈이라서 겨울을 날 수 있는 월동채비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동물들은 얼어 죽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동물들이 월동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추위가 너무 극심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월동 준비를 해야죠. 김장도 해야 되고, 옛날 같은 연탄도 쌓아놔야 되고, 요즘은 대체적으로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은 뭐 가스 보일러라든가 이제 보일러를 이렇게 켜게 되는데, 만약에 가스가 끊어졌다 큰일 나는 것이죠. 겨울에는 반드시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지만 살게 되는 것이다. 그거는 일간이 임수일간이든 병화일간이든 정화일간이든 어느 일간이든 간에 해월, 자월에 축월에 태어났을 때, 이 동지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따뜻하게 해주는 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간이 공통된 점이고요. 오늘 태어난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겨울에 태어났잖아요. 겨울에. 그러면 금, 한, 수, 냉이라고 해요. 금, 한, 수, 냉. 금은 차갑고 물은 얼게 된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게 되면 마치 금과 같아지죠. 여러분들 여름에는 물이 녹아있기 때문에 수영을 하지만은 겨울에는 물이 얼기 때문에 스케이트를 타죠. 물이 얼게 되면 마치 금과 같은 속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물이 얼게 되면 사람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길냥이들 있죠. 길냥. 저도 요즘 길냥이들 요즘 이렇게 보면 예전엔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은 고양이가 너무 이쁘더라고. 길냥이들 뭐 봄, 여름, 가을에는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지만 겨울이 되게 되면 뭐 사람들이 손길이 타지 않는 이 길짐승들은 뭐냐면 물이 얼게 되면 먹을 물이 없기 때문에 큰 화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길냥이들이 먹을 물을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주시는 우리 캣맘들 이렇게 계시는데, 금 한 순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얼게 되면은 동물도 사람도 식물도 그 물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화가 있어서 금도 따뜻하게 해주고 물도 어떻게 돼요? 녹여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또 한 가지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월은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12달 중에서 해월, 자월이 가장 수가 왕한데,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건 해자축월에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은 물론 물이 많아진다라고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한기가 더욱 가중된다라고 하는 것. 수가 월령에 있을 때 영하 10도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만약에 임수가 하나 투출을 된다, 영하 20도로 떨어지는 거고요. 개수가 하나 더 투출된다, 영하 30도로 떨어지는 것이고, 천간으로 다 임계수로 됐다, 영하 50도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자축월에는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기온이 하강하게 되고 그 많은 물들은 다 얼어서 얼음이 된다, 더욱 추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만 사주를 볼 때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 한 순에 금도 얼고요, 물도 얼죠.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가지고 도세주옥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가치 용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자월은 이거는 본기가 임수가 아니고 개수이기 때문에 별도로 뭐가 필요하다, 임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역시나 화가 없게 되면 이 임수는 얼어버리죠. 그러면 얼어있는 임수를 가지고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가 없습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건 보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석, 새 신부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겨울에 결혼식을 해야 되는 새 신부가 물이 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수를 할 수가 없죠. 반드시 화를 얻어서 저 물을 녹여 주어야지만, 따뜻해야지만 이 신금도
따뜻해지고 물도 따뜻해진다. 한 가지 또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도 약하지만 일간 금도 자월의 신금, 경금은 여기가 사지가 되기 때문에 금도 약하다. 그래서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또는 지지로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신금의 뿌리까지 얻어 주어야지만 자월의 신금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완벽한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정리를 하면 일단 중요한 것 자월의 신금, 금한순냉하기 때문에 화를 얻어야 된다. 특히나 정화가 아닌 병화를 얻어야 되고요. 저 병화는 지지로 인사호 등의 뿌리를 두어야지만 병화로서의 공력이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임수로서 도세주옥해야지만 이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천간으로 임수가 있거나 지지로 신금 또는 지지로 해수 정도 있어 준다라고 하면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는데 자월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어떻다? 그렇죠. 기운이 하강한다. 역시나 병화의 쓰임이 더욱 더 절실해지는 것이고 자월의 신금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지지로 신금, 지지로 유금, 하다못해 지지로 축토 정도 있어서 신금 자체가 통금, 뿌리를 둘 수 있어야지만 신금이 임수를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월지에 있는 자수라고 하는 것은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체, 양, 용, 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수는 음수가 됩니다. 음수. 그래서 대 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하는 관계. 일간 신금이 수를 생하는 관계가 되니 내가 생한다라고 해서 아생자, 나아자, 날생자 이렇게 해서 아생자라고 하고요. 일간이 생하는 것을 식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식상. 그래서 식상이라고 하는 것 다시 식신이라고 하는 것과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양 또는 양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거를 상관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음금이 음수를 받기 때문에 상관이 아니라 이거는 식신이 됐고 식신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식신격에 멈춰서는 안 되고요.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왕한 반면 일간 자체는 약하기 때문에 금생수 한다 하더라도 약한 일간의 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다? 설기가 태과하다 또는 설기가 과다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식상의 왕에서 약한 신금이 더욱더 신약해진다. 신약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월이라든가 해월 같은 데 신금,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비견, 겁재로서 일간을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경신금의 특징상 인성을 얻는 것보다는 비견겁제인 같은 금을 얻는 것이 좋다. 왜냐? 인성인 토를 얻게 되면 토생금해서 일간 경금이나 신금을 생해 줄 수는 있지만은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에는 도세주옥해야 되는 것인데 토를 보게 되면 오금이 되거나 또는 왕토를 보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금, 신금은 약한 경우에 인성보다 비견겁제인 금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지로 신유금 또는 신유금이나 또는 축토 정도의 뿌리를 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신금, 유금이 가장 더 낫겠죠. 그 다음에 자월이기 때문에 병화로서 조우하고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면 이상적인 그러한 사주가 된다라고 보는데 자 일지를 먼저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임수 지지로 해수는 천간에 임수와 같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신의 일주 해수 가지고 신금을 도세주옥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월간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고요. 연간에도 이렇게 임수가 투출되어 있으니 일간 자체는 너무 약한데 식상이 너무 왕해서 설기태과 설기과다가 매우 심한 상태에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수가 너무 많으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빠지게 되죠. 수다 금침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진짜 어떤 분들은 수다 금침이 되면 술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야말로 익사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으로서 일간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제가 신금 일간이 무토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무토
뿌리 있는 무토를 얻어서 임수의 왕수를 갖다 좀 제어해 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연지에 있는 인목은 정제가 되지만은 약한 신금이 정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어서 일간이 약한 일간이 재성을 감당하든 말든 중요한 것은 인중 병화가 있어서 조후할 수 있다. 아주 미약하게나마 조후는 할 수 있다라고는 이로움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주국세에서 가장 큰 건 뭡니까? 일간이 너무 약하고 식상이 너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시에서는 약한 일간을 도와주고 조후할 수 있는 글자가 오면 좋을 것이고, 임수를 좀 통제할 수 있는 글자가 올 수 있다면 그 또한 좋을 것인데, 그 임수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토라야지 임수를 제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약한 신금이 오히려 무토를 봐서 임수를 제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금이 매금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무토 보는 것은 썩 좋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가 되죠. 무자시. 이렇게 무자시가 되게 되면 자월에 해수, 자수 다시 봤습니다. 임수 두 개가 지지세, 수의 뿔을 튼튼하게 두고 있으니 물이 범람해서 신금 자체가 아까 말했던 뭐가 된다? 수다, 금침, 이건 됐다라고 보게 되겠죠. 하지만 무토가 있어서 임수를 제하느냐? 무토 자체가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오히려 신금은 신금 입장에서 수가 많아지게 되면 수다, 금침이 되는 것이고, 무토 입장에서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건 뭐다? 수다, 토붕이 되죠. 이거는 신금 일간도 수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무토 자체도 수다 토붕이 되니까 인성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인성 자체도 왕수에서 휩쓸려 내려가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것이다. 무술시가 되면 이거는 무토의 쓰임이 있습니다. 술토에 무토가 뿌리를 뒀기 때문에. 그리고 신금이 술에 미근이라도 뿌리는 둘 수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토가 술에 뿔을 둬서 임수를 제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신금이 술중 신금에 간신히 뿔을 둔 거거든요. 그러면 무토가 임수를 제한다 하더라도 신금을 충분히 매금시킬 수가 있습니다. 신금 입장에서 토다 매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매금되느냐 물에 빠지느냐,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물에 빠지는 것보다는 토로 제하는 건 좋은데 결국은 땅에 매금되면은 그것도 한번 제가 봤을 땐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만약에 오늘 태어난다라고 하면 그냥 병신시 정도 넣는 것이 가장 좋지는 않습니다. 일간 이건 수가 너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금에 임수 두 개 뿔을 둘 수 있죠. 임수 두 개 병화를 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병신시를 잡아놓고 운에서라도 좀 목화운이 오게 되면은 좀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이라도 있는데, 무술시라든가 무자시가 이렇게 되면은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나 화를 얻는다고 해서 개사시가 되면 이건 또 안 좋겠죠. 왜냐하면 이건 사해상충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임진시가 되면 임수가 또 천간에 투출되는 거죠.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코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자월에 진이 있게 있으면 원격도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끼어져 있는 것이 해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국을 형성하게 되고, 일간 자체가 진토에 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조가 안 되면 이 진토는 얼어버리게 되죠. 언 땅은 금을 생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운에서라도 신금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와야 되는데, 여명의 경우에는 이 정도, 남자의 경우에는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간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에 방점을 두고 봐야 될 것이고, 기축시 같은 경우에는 축에 뿌리를 둘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해자축 완전 방합을 이렇게 형성하게 되죠. 임수투출하게 되죠. 기토는 사수동류 될 것이고요. 축토도 해자축 방합 형성되면 축토가 신금을 생하기보다는 얼어버리기 때문에 역시나 금을 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좋던 싫던 간에 만약에 한 생시를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병신시를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잘 보내시고 내일 성탄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